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지난 2월에도 발사했던 북극성 2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네, 김정은은 발사 결과에 만족하며 대량 생산에 실전 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 내용 두 분의 외교안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지금 리포트로 북극형 2형을 이제 살펴봤는데, 자, 실전 배치 가능성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가능합니까? 사실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2월 12일 발사가 소위 이제 최초 성공 발사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불과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거를 과연 이제 실전 배치를 곧바로 하라고 해서 될 수 있을 거냐? 분명히 시간은 조금 걸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그 열병식에서 봐도요, 이 미사일을 이 북극성 2형을 발사하는 발사 차량 한 6대가 동시에 공개됐었습니다. 그만큼 북한 쪽에서는 이 미사일에 대해서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준비를 해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전력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래서 엄청나게 대규모 부대를 세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하다못해 이제 분소급,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예를 들어서 이제 연대와 대대 사이 정도의 부대를 분소라고 하는데, 이 분소급 정도의 것을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은 갖춰지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전력화를 지시했다라는 얘기를 들 수 있고요. 근데 다만 사실은 뭐 3개월적 비행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굳이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 결국은 그 북극성 2형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미국과 뭐 아니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보면 한참 뭐 북핵 협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매우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떤 이 군사적 의미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상당히 좀 정치적인 이벤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실전 배치가 이제 예상이 된 부분, 상당히 좀 위협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까요? 뭐 이제 보통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삼축 체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형 삼축 체제라고 하는 것이 보고 있으면 미사일 공격에 앞서서 사전 탐지해서 공격하는 선제 타격을 하는 킬체인이라는 것이 있고요. 킬체인이 실패했을 경우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KAMD라는 것이 있고, 이 킬체인과 KAMD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피해를 입었을 때 북한에게 뼈아픈 어떤 이 보복을 하겠다. 라고 하는 KMPR, 대량 응징 보복, 이런 3가지 축에 의해서 지금 우리 안보 체계를 구성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그 축의 하나인 킬체인 과연 해당을 하겠느냐? 왜냐하면 킬체인 자체가 우리가 나와 있을 때 이 타임 프레임, 그러니까 탐지하고 그다음에 공격해서 무력화시키는 데까지의 시간을 30분 정도를 잡았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보도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냥 고체 연료 미사일로 해서 준비를 하면은 이 나와가지고 발사할 때까지 5분밖에 안 걸리는데 이 30분이 의미가 있겠느냐? 사실 이제 그런 것이 아까 킬체인 논란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준비하고 있는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북한의 무기체계가 발전을 하고 전략이 바뀌고 함에 따라서 분명히 바뀌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실 새 정부가 해야 되는 과제는 이러한 어떤 전략들이 실제 우리가 적용 가능한 것이냐, 북한의 능력과 비교를 해왔을 때 이게 실제 억제가 되는 것이냐, 뭐 실제 이것이 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전쟁을 막기 위한 억제 전략이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얼토당토하게 통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막겠다라고 얘기하면 억제가 될래야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하는 노력이 결국 새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새 정부가 해야 될 과제가 저는 어느 때보다도 좀 엄중하고 크다. 그래서 뭐 국방개혁부터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은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는 것.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이동안 얘기해 온 것은 뭐 킬체인과 KMD 잘 하겠다. 기존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전 정부나 아니면 국방부가 얘기했던 거 거의 같은 맥락의 얘기만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부분이 정말 그런 것인지 다시 한번 좀 제대로 검증을 하고 좀 정말 이렇게 제대로 준비를 해서 북핵에 대한 억제 능력을 실제 가져야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 어떤 남북 대화라든가 혹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게 한다든가 이거 능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새 정부 들어 이제 두 번째 도발입니다. 위원께서는 이제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계속된 도발 저희가 좀 어떻게 의도를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사실 이 방송에도 그렇고 다른 방송에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뭐 탄도미사일 발사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에 상대방한테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하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성능 향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뭐 중요한 게 지난 14일 발사인데 14일 발사는 진짜 이제 이 뭐 알래스카 하와이를 타격할 수 있을 능력을 예. 갖췄다는 예. 거죠. 이제 80톤에 달하는 그 대형 엔진 지난 3.18 혁명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는 그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미국이 한미 동맹에 의해서 한국을 지원할 때 미국의 도시를 공격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한국을 지원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미 동맹 자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는 거죠. 또 이제 그 지난 21일에 한 것도 보면 어제죠, 그죠? 보면 이제는 고체 연료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아주 안정된 그 발사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테스트는 끝났다. 이제 실전 배치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국민들께서는 뭐 핵 탄두를 실은 그 미사일 실전 배치가 뭐 상당한 그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그 고폭탄을 핵으로 막 교체를 해버리면 끝납니다. 다만 핵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나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그런 안전장치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그때 분명히 핵 조정 전투부라고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핵으로 이제 공격을 한다. 그럼 이게 사거리가 이제 판단이 좀 다릅니다만 한 2,000 내지 3,000 정도가 된다면 예. 한국, 일본, 괌까지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에서 고체 연료로 5분 만에 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우리는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서 자, 지금 이 순간 북한이 핵 미사일로 우리 한국을 공격을 어떻게 하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예. 킬체인이니 뭐 KMD이 기존에 했던 거를 잘하겠다가 아니고 그건 제로 베이스로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처음부터 가능한 방법을 찾아본 다음에 어떤 것은 미국에 의존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담당하고 어떤 예. 것은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개발하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어떤 북대 핵 대응에 청사진을 그려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북한은 미사일 도발에 관한 이제 대응 방안을 내놓기로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뭐 역시 지금 이제 북한의 그 지금 어떤 대북 제재가 역대 최대라고 그러는데 예. 사실은 뭐 최대가 아닌 측면들이 있고요. 뭐 소위 말해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제대로 진행된 적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그 수많은 대북 제재 그 예를 들어서 유엔 모든 회원국이 그럼 그걸 제재를 다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이제 여론을 모아서 좀 더 강하게 압박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이 과정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 이러한 제재와 압박이 예를 들어서 경제 제재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뭐 외교적 고립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것이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느냐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거론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우리 여태까지 해온 거 봐서는 지금의 틀로는 이게 안 바뀌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바뀔 것이다. 그다음에 이것이 뭐 지금 우리 다시 뭐 육자회담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아마도 그렇게 또 대화를 했을 때 또 바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정말 이 국제 어떤 이 국제 레짐을 통해서 이 제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야 될 때가 됐는데 예. 좀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본격적 논의가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계속 그 우리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 굴레 안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이런 모든 상황들을 끌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아마도 좀 이전과는 좀 남달라야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우리가 뭐 새 정부 이제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기대감들이 많으실 텐데 당연히 어떤 뭐 대화로 뭔가를 풀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들 그거 뭐 당연히 이제 존중하는 일이고 그렇게 예. 해야만 되는 겁니다. 전쟁 중에서도 서로 전쟁하는 나라끼리 대화를 하는 것인데 근데 다만 그런 것이 정말 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바탕을 우리가 만들고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안보리 자체가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은 P5 국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미국, 중국, 러시아, 뭐 영국, 프랑스 이 P5 국가가 전부 같은 소리를 내고 한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유엔 회원국들을 전부 끌고 가야지 억지로 될까 말까 하는 게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예. 논리입니다. 근데 이 P5 국가들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여태까지도 그랬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이 나라들의 마음을 바꾸게 한다거나 뭐 이거는 지난 정부 내내 예. 노력했지만 잘 안 되는 일이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 다른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으로 외교안보 라인 인선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직접 이 외교안보 라인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외교 인사 좀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뭐 아직까지 이제 이분들이 이제 뭐 업무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우선 현재 인선으로 보면 그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북핵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 안보실장이나 또 외교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실 조금 이제 그 생각해본 경험이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우려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그 보좌를 받아야 될 텐데 그럼 그 밑에 그런 기구가 있는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계속 이제 그 논문을 통해서 청와대에 북핵 대응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거기에 나온 이제 냉정한 현실 판단을 바탕으로 외교적인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그냥 외교만으로 푼다는 것은 사실 뭐 우리가 이때까지 쭉 해봤습니다만은 북한이 핵 그 개발을 시도할 때부터 지금까지 외교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북한은 핵 개발을 했고 우리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외교적으로만 푸는 건 한계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쭉 안보 라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비슷하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정부가 좀 실수를 덜 하기 위해서는 좀 스펙트럼을 좀 다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좀 조금 보수적인 사람도 좀 들어가서 이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그걸 이제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계속 반대만 하는 거예요. 그 악마의 변호인도 굉장히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보는 사람도 앞으로 편성할 때는 좀 더 추가를 해서 이 정부 내에서 굉장한 토론이 일어나서 어떤 그 대안이 나올 때는 균형감을 갖추고 현실감을 갖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